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구 울리는 망언, 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권에서 우한 코로나 감염증이 가장 많이 확산된 대구 경북을 겨냥한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소속 이모 씨는 7일 페이스북에 신천지와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한 이유는 한국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15 총선 투표 제대로 합시다. 무능한 정부를 심판한다고 더 무능한 미통당 찍으면 더 큰일 난다고 했다. 지난 5일에도 이 씨는 대구 신천지와 한편 먹은 영진이 편 들며 오히려 정부 욕을 해대는 넉 나간 68% 대구 시민들이라고 썼다.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방문 당시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회의에 동석한 것을 두고 대구시가 고의로 문 대통령 회의 때 확진자를 투입했다. 대구시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비밀 커넥션이 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앞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정책위원도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문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대구 봉쇄 발언으로 수석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낙검수 출신 김어준 씨는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이에 TBS 홈페이지에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희생양 삼아 집권 여당의 책임 회피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씨 퇴출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태 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억측을 중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호소했다. 권 시장은 대구에서 연일 수백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의료진과 경찰, 소방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등 많은 사람이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일각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억측이 난무하면서 대구시의 방역 대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이 우한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론 때문에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우려 신천지에 이어 대구 경북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구 시민들에게 비수를 꽂았다며 오직 총선을 앞두고 남 탓과 지지층 결집에만 눈이 멀었다고 했다. 통합당 대구시당은 이 정도면 민주당의 계획적인 가담이 의심될 정도라며 민주당은 대구 시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4선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우리 지역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멈추라며 여권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도를 넘은 발언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은행 사회이사 꿰찬 공수처 준비단장. 남기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나은행 사회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8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남 단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립을 책임진 인사가 시중은행 사회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남 단장을 신규 사회이사로 추천했다. 남 단장은 오늘 19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남 단장은 지난달 10일
공수처 설립 준비 작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수처 준비단장에 임명됐다. 하나은행 사회이사는 연봉 5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남 단장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시중은행 사회이사 자리부터 챙겼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온 개혁 사안인데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하나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회이사 측을 남 단장이 공수처 준비단장과 겸직하는 것에 대해 준비당 일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단장을 사회이사로 추천한 인사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의 사회이사를 맡아온 온모 이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제처장을 끝으로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남 단장은 최근까지 LG화학 사회이사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사회이사는 역대 정권에서 친정부 인사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도 통한다. 하나은행 측은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의 인사라며 법제처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최근 파생결합 펀드 DLF의 불안전 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간제재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와 16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과 남 단장의 사회이사 선임을 연결시켜 해석했다. 하나은행은 2008년 법제처장을 끝으로 정치권에서 잊혔던 남 단장이 지난달 공수처 준비단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회이사로 영입했다. 하나은행이 남 단장에게 현 정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맡기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오비 일학이라며 공수처 설립 준비에만 여념이 없을 텐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준비단은 10일로 발족 한 달을 맞는다. 아직 외부 자문위원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 등 85명이 정원인 공수처 사무실을 어느 곳에 설치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준비단 측은 현재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기재부 등에서 공수처 준비단으로 파견된 20여 명의 공무원은 검경 관련 법령 1000여 개를 검토하는 데 지난 한 달을 보냈다. 남 단장은 그간의 언론 인터뷰 요청에도 아직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 관계자는 아직 외부에 내놓을 정도로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공수처 설립 시한까지 4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곧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1월 14일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치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설립을 마쳐야 한다. 준비단은 이미 기재부로부터 공수처 설립 준비 예산 6억 5천만 원도 받은 상태다. 오는 4.15 총선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국민의당은 공수처 기소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준비단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준비단 측은 총선 결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이해찬 통합당의 이해찬 통합당의 일당 뺏겨서는 안 된다. 여 단독 비례당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비례대표용 연합전당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당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3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연합정당에 대한 참여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 연합정당 불참을 결정했고 민생당도 반대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말만 연합정당이지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비례민주당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일까지 최고위를 다시 열어 투표에 붙일 문항과 기간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중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비난의 화살을 당원에게 전가해보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응해 통합당이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당 창당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어떤 경우라도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여권발 비례위성정당이 탄생한다면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를 만들어 국민을 등 돌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결정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은 함세웅 신뷰, 배우 문성건 씨 등이 주도해 만든 정치개혁연합이다. 이들은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를 모아 정치개혁연합 이름 아래 선거를 치르고 선거 뒤 당선자들을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은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내지 않고 후보들을 정치개혁연합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직접 후보를 냈을 때보다 범여권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늘어난다. 민주당에선 7명가량의 후보를 연합정당의 18에서 23번 후보로 배정하고 앞순위에는 시민단체와 다른 범여 군소정당의 후보를 배정해 범여권이 전체적으로 2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까지도 비례당 창당이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얕잡아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들의 거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사실상 비례당 만들기에 착수했지만 말 바꾸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서른, 김혜영 최고위원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연합정당의 참여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